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 레포츠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 군마다 관련 기반 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군 단위로 개발되고 운영되다 보니 연계성이 부족해 경상북도가 해양 레포츠 체험벨트 조성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해양 레포츠에 앞서가는 곳은 울진군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코리아컵 요트 대회를 열고 후포항은 국가지원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울진군뿐 아니라 영덕 강구와 포항의 두호와 양포, 경주 간포도 마리나항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해양 레포츠 센터도 울진과 영덕에서 운영 중에 있고 포항시도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해양 레포츠 체험 마을도 울진, 영덕, 포항, 경주에서 7곳이 운영 중입니다. 용역을 맡은 대경연구원은 이렇게 흩어진 경북 동해안 해양 레포츠 시설을 묶어서 체험과 힐링, 놀이와 스토리가 있는 벨트로 조성하기로 하고 중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동해안의 해양 레포츠 체험 자체가 단일 지정, 여름 위주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한계성이 좀 있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이제 사계절 체험하고 다음에 복합적인 체험. 경상북도는 특히 포항 해양 레포츠 센터 건립과 체험 명소 마을 조성 그리고 국제 대회 개최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주는 경주대로, 울진은 울진대로 울진의 자연 환경을 살려서 스킨스쿠버를 한다든지 윈드스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화롭게 균형 있게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체험 마을 가운데 운영이 안 돼 퇴출된 마을도 3곳. 지정만 하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만큼 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리면서 시너지를 살리는 연계 방안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울릉도가 2020년 세계 최대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으로 바뀝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오는 11일 대구 인터블고 호텔에서 특수 목적 법인인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창립식을 갖고 다음 달 말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출자 금액은 930억 원이고 민간 60%, 한전 25%, 지자체 15%의 비율인데 이 사업으로 현재 울릉도의 디젤 에너지는 202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지열, 연료 전지 등 친환경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경상북도는 울릉도를 세계 첫 친환경 에너지 명품 자립섬으로 만들고 신재생 테마 관광타운, 에너지 자립마을 등 신재생 융복합 사업도 벌일 계획입니다. 해경이 어선의 신속한 위치 파악과 구조 군안 등을 위해 배포한 위치 추적 단말기의 일부가 스마트폰 수준의 생활 방수 기능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이 지난 2011년에 배포한 9,600여 대의 위치 추적 단말기에 방진 방수 규격이 일반 스마트폰의 방수 규격과 비슷한 IP55로 생활 방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또 지난 2013년부터 배포한 단말기의 경우 방수 규격이 IPX7인데 이는 1m 수심에서 30분까지만 방수가 가능해 선박 침수나 전복 시에 무용 지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항 상공회의소 등 지역 경제계가 추진한 포스코 화력발전 건립 촉구 시민 서명이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포스코는 환경단체가 반발하는 가운데 일부 설비를 폐쇄해 오염물질 총량을 줄인다는 계획을 환경부에 공식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화력발전소 건립을 위한 시민 서명 운동이 시작된 지 보름 만에 참가자가 32만 명을 넘었습니다. 당초 10만 명 목표보다 3배나 많고 전체 포항 시민의 65%를 넘는 수치입니다. 추진위원회는 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민들의 의지라며 회의를 거쳐 관련 부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33만 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줬습니다. 이것은 지역 경제를 분명히 살려달라는 지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의지의 표현이야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포스코 화력발전 설비가 기필코 이루어지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강압적인 서명운동은 무효라며 청정연료 사용지역으로 명시돼 있는 관련법을 지킬 것을 촉구했고 오는 10일 포항시민을 대상으로 화력발전소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5명 중에서 3명을 받았다고는 그 되게 짧은 시간 동안 이건 되게 포스코가 되게 조직적이고 강압적으로 받은 서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서명은 무효라고 생각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의 환경권, 안전권, 건강권이 가장 중요해서 저희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발전소 건립을 위해 제철소의 일부 공장을 폐쇄해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배출을 줄인다는 방침을 세웠고 이달 말까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경부의 규제 완화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6월 환경부 실무진들과 화력발전에 대한 협의를 거치면서 대기오염물질과 CO2의 총량 증가가 없도록 제철소의 일부 설비를 폐쇄하는 등의 저감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포항 시민이 우려하시는 환경 문제가 없도록 최상의 설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에 따른다는 환경부의 입장이 여전한 가운데 시민 서명과 포스코의 규제 완화 계획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내일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합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상대로 확인해야 할 사안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며 추가 소환 이후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포스코 측으로부터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덕의 특산물 하면 대게와 같은 해산물이나 복숭아를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요즘은 풍부한 일조량과 해풍 등 혜택받은 자연 조건을 활용해 농작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과 주산지 영덕이라는 표현이 아직은 낯설어 보입니다. 하지만 20여 년 전 담배 농사를 접고 시작한 사과는 재배 면적이 600헥타까지 늘어 270헥타인 복숭아보다 배 이상 많습니다. 사과가 영덕의 최대 작목이 된 것입니다. 특수작물을 해서 고추를 많이 심었고 또한 담배도 했고 다른 콩도 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전부 사과를 심고 있고 100헥타로 늘어난 포도밭도 산간 지역에서 부쩍 눈에 띕니다. 영덕 과일의 특징은 굵고 당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개화기에는 온화해 꽃이 오래 피니 과실이 크고 수확기에는 일교차가 커 당도가 높습니다. 일조량이 좋고 이제 밤낮 기온차가 나기 때문에 당도면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기 때문에 상품성이 높아 여느 지자체도 탐내는 해방풍의 대규모 재배를 6년여 노력 끝에 성공한 곳도 영덕입니다. 향이 없는 갯기름 나물, 즉 식방풍과는 달리 해방풍은 톡 쏘는 민트 향이나 우황청심한 재료로 쓰입니다. 거센 모래바람과 짠 바닷물을 이겨낸 모진 생명력의 해방풍을 재배까지 하게 된 건 과도한 채취를 막은 주민들의 노력에서 시작됐습니다. 칼 가지고 다 돌아가 버리면 절대로 이게 안 남아있죠. 그거 이제 우리 지역의 할머니, 어머니들이 지켜주신 그 덕분에 지금 씨도 우리 받아가지고 다른 데 보호할 수 있는 이런. 해풍과 사질 토양에 적합한 시금치와 부추는 팔로 걱정 없는 영덕의 효자 농산물이 됐습니다. 영덕은 바다도 있고 들도 있고 산도 있습니다. 바다에는 바다 인근에 맞는 작목, 또 내륙에 맞는 그 작목을 개발해서 앞으로 영덕 농업을 육성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비록 경지 면적은 돈의 최하위권이지만 주어진 자연을 농사에 100% 활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대구 경북에 12개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 1월 기준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 자립도가 10%에 미치지 못하는 대구 경북 지자체는 대구시 남구와 경북 상주시를 비롯해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예천, 봉화, 울진 등 모두 12곳입니다. 이는 전국 59개 재정자립도 10% 미만 지자체의 17%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12개 지자체들을 포함해 안동시와 울릉군, 대구시 서구는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세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 농산물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농산물로 만든 건강한 밥상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농민들이 직거래를 통해 농산물을 사고 파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도 덩달아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 택배가 배달됐습니다. 아이고 집에 계시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많이 들었습니까? 오늘 곰보 배추 들었습니다. 곰보 배추. 제 안에 설명서에 넣어놨거든요. 예. 상자 안에는 포항에서 어제 재배한 농산물들이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이니까 먹을 수 있다 하는 거 장점하고, 두 번째 또 직거래를 하니까 가격도 굉장히 또 저렴하고. 복잡한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전달해주니 소비자들은 싼 값에 믿고 살 수 있고 농민들에게는 판로 확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용하신 분은 뭐 좋아하시고 특히 제 농장에 직접 이래 와보시고 더 많은 신뢰를 주시고. 지난 2009년 37명에 불과하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회원 수는 입소문을 타면서 5년 만인 지난해 1,450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현재 11곳인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장을 2018년까지 20곳으로 늘려 육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친환경 꾸러미 농산물의 신뢰를 확대하는 등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심한 대책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키워서 내 입에 들어오도록 해주느냐를 직접 한번 눈으로 이제 보시고 경험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수입 농산물이 급증하면서 얼굴 없는 농산물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건강한 밥상을 지키기 위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주 월성원정 운영 인력의 62%가 비정규직으로 국내 원정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월성원전 본부의 운영 인력 4,100여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2,500여 명으로 전체 62%를 차지했습니다. 또 비정규직 2,500여 명 가운데 간접 고용된 협력업체 상주 인력이 1,300여 명, 파견, 추가 인력이 1,1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은 울진의 한울원전본부도 전체 4,400여 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57%에 이른다며 고용 불안이 원전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포항시는 오늘 시청에서 설림병원 의료법인인 인산의료재단 이사 9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포항시는 이사들이 힘을 합쳐 노조를 설득하고 법원을 이해시켜 병원을 정상화시켜줄 것을 요청했고, 이사들은 추석 전 1개월 급여 지급과 병원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포항 설림병원은 지난 8월 3일 최종 부도 처리돼 8월 27일 화의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산업계의 전국체전인 제41회 전국 품질 분임조 경진대회에서 경상북도가 금상 18개, 은상, 동상 각각 6개로 처음으로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역에서는 풍산금속 안강공장이 금상 4개를, 한울원자력본부가 은상 1개와 동상 2개를 땄고 TCC 동양이 은상 1개, 3일 스톨베르그가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풍산금속 안강공장은 방산업체로는 드물게 분임조 대회에 참가하고 지난해도 3개 금상을 수상하는 등 현장 개선과 품질 혁신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포항과 경주 등의 뷰티샵을 차리고 의사 면허 없이 눈썹과 아이라인 문신 시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43살 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2011년 뷰티샵 안에 침대와 문신 기계를 구비해놓고 손님들을 상대로 눈썹 문신을 해주는 등 포항과 경주에 지점을 내고 시술 대가로 20만 원에서 65만 원 등을 받아 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인 문신 시술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흰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 백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경북 동해안 지역도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도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은 가을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절기 백로였는데요. 맑고 청명한 하늘 아래 완연한 가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일 날씨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대체로 15도에서 19도 선을 기록하겠는데요. 한낮에는 25도 선에서 머물면서 크게 덥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현재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동해상에서 는 풍랑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파도의 높이가 최대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 안쪽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9도로 예상되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17도, 독도 19도로 시작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1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구름 많고 바람 강하게 불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2에서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비 소식도 있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한노인회 경북연합회는 오늘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혼인한 지 60년 이상 된 장수 부부 17쌍을 모시고 회혼례를 치렀습니다. 가족과 친지 등의 축하 속에 치러진 전통 회혼례는 유교식 절차에 따라 기러기같이 의리를 지키겠다는 서약과 신랑 신부의 맞절, 술을 교환해 마시는 합근례, 그리고 혼례 성사를 하늘에 고하는 고천문 낭독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한노인회 경북도연합회는 경로 효친의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오늘 시청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고 당연직 2명 외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로 양육시설의 아동 보호와 아동 후견인 선임 등에 대해 심의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포항시는 또 58명의 아동위원도 위촉했는데 이들은 아동에 대한 생활 상태와 가정 환경을 조사해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